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점 부분에 문제 나머지 풀고 백화점 부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시면 상점의 쇼 윈도우, 자, 바로 쇼 윈도우의 이는 점도 형식에 관한 기술 중 부적당한 것 해놨습니다. 자, 1번 평행은 가로에 따라 길에 따라서 쇼 윈도우를 평행으로 만든 형식을 평행형이라고 하죠. 평행. 그래서 평행은 상점 안을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죠. 그리고 이 평행은 일반적으로 채광이 좋죠. 그래서 13번 문제에서 1번 평형에 대해서 자, 보시면 평형은 특징이 이제 실내 이 몇 점 내를 이제 상점 안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채광적인 측면, 채광이 좋죠. 평형이 채광 형태가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가구점 같은 데나, 그래서 이 평형은 보통 이런 가구점이나 아니면 저런 데 많이 쓰죠.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이제 진열장 같은데, 보통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부분에, 이런 진열장 부분에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이평은 점도의 일부를 상점 안으로 후퇴시킨 것이 만이평이니까, 그럼 안으로, 후퇴시켰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채광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죠. 만이평은. 그래서 2번 만이평은 자연 채광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자연 채광적인 측면이 불리합니다. 불리한 것이 만이평이고요. 그다음에 호령이죠. 호령은 이제 점도가 쇼윈도로 둘러싸인 홀로 된 형식이죠. 그래서 상점 안의 면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만이평도 좀 축소되고 이제 호령이 좀 더 많이 축소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다층형은 2층 또는 그 이상으로 연속해서 쇼윈도를 취급하는 형식이죠. 넓은 도로나 강장이 면할경 효과이죠. 그래서 멀리서 볼 수 있어야지. 좁은 도로일 때는 이렇게 2층까지 볼 여가가 없기 때문에 넓은 도로나 강장 같은데 이렇게 높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데 가구점이나 양복점에 많이 쓰는 형태죠. 양복점이나 이런 가구점 같은데 많이 쓰는 게 다층형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보시면 쇼윈도 크기에 대한 상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진열창은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으로서 도로에 선 사람보다 눈높이가 높으면 안 되죠. 눈보다 약간 낮게 설계해야 돼. 높으면 안 됩니다. 낮게 설계를 우리가 해주는 게 이상적이죠. 그리고 진열창 깊이는 진열품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충분히 조명될 수 있게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창대 높이는 0.3에서 1.2m 범위고요. 그 다음에 보통 0.6에서 0.9m 정도 사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높이는 대략 2에서 2.5m 정도 하고, 이보다 높게 해도 진열 효과는 정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정도 크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상점 건축에 매장 가구 배치기의 고려사항 중 부적당은 하죠. 그래서 객측에서 상품 효과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객의 종업원 시선이 직접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마주치면 잘 들어가려고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감시가 쉽고 또한 객이 감시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인상을 미연에 도난을 방지하도록 한다. 훔칠 사람이 감시한다고 눈치 줬다고 안 훔칩니까? 그래서 이 3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객의 종업원 동선이 원안에서 다수의 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종업원으로 족하게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배치객을. 그리고 17번 문제. 상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식료품은 서양이 나쁘죠. 그래서 식료품은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서양은, 저기에서는 이 열선을 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서양은 나쁩니다. 그래서 도로의 동쪽이 서양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7번 문제에서 1번에서 식료품점은 그래서 서양이 나쁘다, 서양을 하지 마라, 서양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로 따지면 도로의 동측이죠. 도로의 동쪽이 될 겁니다. 동쪽은 우리가 나쁘다는 거죠. 여기 개념이 나쁘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로의 동쪽으로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2번 서점이나 가구점은 도로의 북측이나 동측이 좋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여기는 보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점이나 가구점 도로의 북측이나 동측이 좋다는 것보단 동측이 좋다 하는 것은 틀렸죠. 그래서 일반 서점 가구는 우리가 가구점 같은 경우 도로의 보통 남측이나 아니면 서측을 택해 주는 게 좋죠. 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네요. 2번은. 그래서 서점이나 가구점 같은 경우 서점이나 이런 가구점 또는 이런 부분은 이 도로로 따졌을 때 이제 도로의 남측이나 또는 이 서쪽에서 도로의 남측 내지 남측이나 서쪽을 우리가 서측을 택해 주시면 돼요. 서측.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주는 형태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점이나 가구점. 그리고 3번에 부인용품은 오후에 그늘이 지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거기서 보통 남서향이 좋겠죠. 방향은 부인용품은 이건 남서향 형태가 좋습니다. 부인용품이 남서향. 그래서 그쪽이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따지면 도로의 북동쪽 되겠죠? 북동쪽. 도로로 따졌을 때는 북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양지 바른 쪽이 좋다. 음식점은. 그래서 양지 바른 쪽이니까 도로의 남측적인 측면. 남측 부분 적합하다. 자, 그리고 21번 보시면 상점 건축의 퍼사드 구성 요소에 필요한 광고 요소가 아닌가. 그러면 이 광고 요소는 우리가 총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주의, 흥미, 욕망, 기억, 행동이었죠. 그래서 특성이나 의장은 관계가 없죠. 21번에는 광고 요소의 특성이나 의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이건 아니고, 특징. 그래서 특성이나 의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시면 상점의 진열창 현이 눈부심을 방지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게 있죠. 눈에 입사하는 강속이 크면 현이 눈부심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하는 강속을 줄여줘야 돼. 적게 해야지만 현이 눈부심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네요. 그 다음에 차양을 달아 외부 그늘을 주어서 내부보다 어둡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보통 외부가 어떻게 내부보다 너무 밝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외부를 그늘을 줘버리면 내부보다가 어두워지죠. 그러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곡면유리나 경사유리 같은 거 사용하면 되죠. 곡면유리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경사유리 사용해도 되고 유리를 경사를 주고 반사된 빛을 상부로 옮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슈퍼마켓이나 슈퍼스토어의 동성계획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해놨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기획해 주시고 입구와 출구는 분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통로의 폭은 일반적으로 1.5m, 1m면 너무 적습니다. 1m의 경우 사람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이 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70, 한 5 정도는 되어 주셔야 돼요. 기본 하는. 그래서
넓어 안 부딪히고 지나가게 해서 그래서 한 1.5m 정도로 설계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면 판매 장소까지는 직선호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로부터 각 코너로 이렇게 분산되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 다음 진열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1번 진열창의 크기는 상점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 해서 틀렸죠. 보통 상점의 종류나 또는 전면 길이라든지 부지 조건에 따라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열창의 크기는 그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고, 그다음에 진열창의 높이는 바닥 높이는 상점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죠. 보통 그래서 이제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양화점 같은 거는 보통 진열창을 낮게 보통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계라든지 기금속 이런 것들은 좀 높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상품의 진열은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유리 높이는 대략 2에서 2.5m 이상일 때 진열 효과가 더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만 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28번에 상점 내의 진열 케이스 배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사항은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동선이죠. 이 동선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꼬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손님 동선하고 이제 이 객 동선하고 종업원 동선하고 막 꼬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동선이 원활해야 됩니다. 동선.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동선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상점을 설계할 때 사항 중 옳지 않는 거. 자, 고객이 통과하는 도로는 적어도 90cm, 통로는 적어도 90cm 이상 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점원의 동선과 고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동선 최대한 길게 하고요. 종업원 동선을 최대한 짧게 처리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동선은 짧으면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32번에 쇼윈도 유리면에 반사를 방지하는 대책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차양으로 이제 일사를 막아주면 되죠. 차양 햇볕을 가리는 장치로 일사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리를 사면으로 해서 이제 경사지게 한다는 거죠. 사면은. 그래서 설치해서 밖에 영상이 고객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쇼윈도 내부 조절 고객이 없는 부분보다 어둡게 하면 쇼윈도 부분이 높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반사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낮게 하고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쇼윈도 내부 조도가. 외부 조도가 낮고 쇼윈도 조도 높아야지 현이가 안 생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시면 상점의 평면 배치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에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 배열형이 있었죠. 복합형, 직렬 배열형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 배열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선식 배열형은 없죠. 유선식 배열형 개념은 상점의 평면 배치 개념상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서 이 백화점에 일반적으로 가구 배치해서 이 가구를 배치하는 개념에서 그 유선형 배치 개념 나오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유선형 배치는 나옵니다. 그래서 유선형 배치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직각 배치가 있고요. 자, 직각 배치가 있고요. 직각 배치. 그리고 아니면 사형 배치나 또는 방사형 배치, 유선형 배치 이런 게 있죠. 방사형 배치. 그래서 백화점 가구 배치에는 유선형 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상점의 평면 배치에서는 유선형 배열은 없습니다. 알아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마지막 39번 문제. 상점 계획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상점 내 고객 동선을 원활하기만 하면 길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설계 안 하고 길게 설계해 주도록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조명 방법은 국부 조명과 전체 조명 두 가지 함께 병용하는 것이 보통 좋죠. 그리고 슈퍼마켓 매장 바닥에 고저차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이제 고저차 두면 문제죠. 카트 끌고 다니는데 걸리고 애들 지나가다 넘어가지고 막 울고, 그 다음에 특히 먹을 거 들고 다니는 애들 많죠. 쏟아지게 바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저차를 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상점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6장 백화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화점 문제에서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백화점의 대지 조건으로 가장 좋지 않는 것 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거기 일조와 통풍을 좋을 거. 그러면 이 백화점은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인공 조명을 하죠. 그래서 이 무창청으로 거의 다 설계를 합니다. 무창청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창청으로 설계를 많이 해가지고 보통 자연 채광은 다 차단해줘. 일조. 그래서 보통 저걸로 이제 인공 조명하고 그다음에 공조 설비로 해서 보통 이 통풍도 해주고 공기 공급을 해주고 일조는 인공 조명해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우리가 일조와 통풍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의 경우는 일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 조명 쓰고요. 인공 조명 쓰고 공기 공급은 공기 조화 설비죠. 공조 설비. 공기 조화 설비로 통풍은 공기 공급은 해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써서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일조 통풍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면 이상 도로에 면할 거니까 근데 하나의 도로는 큰 도로에 면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한 2면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게 좋죠. 근데 하나의 도로는 큰 대로가 돼주면 되고, 하나는 이제 대로가 돼도 되고, 하나는 이제 옆에 이제 백화점이 있으면 옆에 이제 최소한 소규모 이제 도로 있죠. 이런데 최소한 2개 두면 아니면 하나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소도로에 이렇게 면해 주는 것이 백화점 부지 조건으로서는 좋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로 대주시고 이렇게 보통 해주는 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버스 정류에 가까이 되고, 그러면 차로 안 오시는 분들은 보통 있죠.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데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해야 되죠.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사람 아무도 못 가는 데 놓으면요. 장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백화점 출입구 설치에 대한 설명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도로의 면에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점내 주요 통로와 직선적인 위치에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근데 건물의 모퉁이는 출입구 설치하면 안 되죠. 건물 모퉁이는 쇼윈도우 설치하죠. 쇼윈도우를 설치하는 거 모퉁이는. 그래서 모퉁이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쇼윈도우로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그게 마네킹 이래 들어가고 이래 있죠. 상품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백화점 계획하는 기술 중 옳지 않는 건 1번 고객권과 상품권은 서로 떨어져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 간격은 대지 형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보통 진열장 쇼케이스입니다. 진열장의 배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보통 대지 형태하고 기둥 간격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백화점의 기둥 간격은 거의 진열장입니다. 이 백화점 기둥 간격은 백화점 기둥 간격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이런 진열장이죠. 이 진열장. 진열장이 영향을 줍니다. 이는 진열장. 진열장이 진열장이 배치하고 관계된 거죠. 진열장을 어떻게 배치하냐. 이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백화점 기능을 고객권과 종업원권, 상품권, 판매권으로 분류할 때 평면계에서 서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것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되죠. 자, 고객권이 있다. 자, 그러면 고객권하고 접촉돼야 될 것이 자, 이거죠. 여기 판매권이 있었죠. 판매권하고 그다음에 종업원권하고 접촉해야 되죠. 종업원권. 예. 종업원하고 만약 종업원권 접촉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여기 개념이죠. 예. 상품권은 이렇게 되죠. 예. 상품권. 그러면 특히 그래서 이 고객권하고 상품권은 절대로 분리해야 돼. 얘들은 관계 쓰였다. 얘들은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이격식이어야 되는데 이건 이격식이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건집이죠. 얘하고. 그래서 이 상품권하고 종목권, 판매권은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그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고 그다음에 종업권하고 판매권도 접하면 되죠. 그래서 오로지 자 이격시에는 격리시에는 고객권과 상품권은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백화점 건축의 기둥 간격 결정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가 경사도 때문에 이런 간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장 면적 큰 거하고는 관계없죠. 매장 면적이나 또는 부지 형태는 기둥 간격의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기둥 간격 개념하고 그래서 이 매장 면적이라든지 매장 면적 개념이나 또는 부지 형태 이 요소들은 사실 기둥 간격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관계 있죠. 주차 얼마냐. 그리고 쇼케이스 자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통로하고 관계되어 있죠. 예, 통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백화점 내부 매장계에서 통로 배치의 기본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아까 예전에 직각 배치 있었고 사형 배치, 자유 유수형 배치, 유수형 배치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방사형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방 배치는 오픈 시스템은 저 사무실 배치 방법이 저거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9번은 4번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자, 10번에 보시면, 자, 백화점 매대 배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직각 배치는 국부적인 통로 혼란을 일으키기, 자, 쉽습니다. 직각 배치는 국부적인, 자,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통로에, 자, 지름길을 만들 수 없죠. 직각 배치를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통로에 이제 여기에 대한 지름길을 이제 만들 수 없는 거고 직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행 배치는 상하 교통로에 가깝게 연결할 수 있어 많은 객이 주로 매장 구석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주 통로는 사형 배치는 주 통로는 직각으로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거죠. 부 통로를 갖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 것이 사형 배치죠. 예. 주 통로는 직각으로 딱 배치 그리드 그려놓고 그다가 부 통로를 45도 이제 빗방향으로 해준 것이 사형 배치입니다. 그러면 사행 배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행 배치는 그러면 부통로를 갖다가 45도 방향으로 가니까 이형 매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형 판매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형의 판매대가 필요합니다. 사행 배치는 이형 판매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자유유동 배치니까 바로 자유유선형 배치죠. 그래서 자유유동 배치 매대는 유리 케이스가 이형이 많이 되고 고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4번에 사형 배치는 매대는 이형의 것이 필요 없다 해서 자, 틀렸죠. 그래서 사형 배치는 이형 판매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자, 백화점 계획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에스컬레이터는 판매장의 중앙부에 둬야 되죠. 바로 출입구 딱 들어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안 돼요. 출입구 딱 들어가면요, 매장이 보여야 돼요, 매대들이. 그래서 최대한 많이 사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에스컬레이터 타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도중에 옆에다가 막 저런 거 있죠? 흥미를 끄는 걸 많이 설치해 놔야 되죠. 세일 하는 것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 간격은 7에서 8m 정도 스팬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 경사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7에서 8m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둥 간격이 기본적으로 6m 경계지지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백화점은 그래서 이제 철골이나 이런 걸 많이 쓰죠.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 스판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층 천장 높이는 3에서 3.5m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틀렸죠. 3에서 3.5m는 백화점, 아이고, 답답합니다, 들어가면. 3에서 3.5m 하면요, 답답하죠. 그래서 1층은 청고를 좀 높게 설계 해줘야 되죠. 한 4에서 4.5m 정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1번 개념이 되죠. 천장을 3에서 3.5는 너무 낮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는 여러분 연속적인 수송이기 때문에 승강 대기 면적이 필요 없죠. 계속 연속적으로 쫙 이동하니까. 그리고 사고나 고장률이 적고요. 근데 보통 사고나 고장률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하철 이런 데 보면 고장이 많은 이유가 승객들이 자꾸 걸어가고 뛰어가죠. 한쪽 편에.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거하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장률을 지하철이나 이런 데 고장 자주 났다, 그 고장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분당 30m나 9배는 30도 밑으로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수송량에 비해서 점유 면적은 적죠. 원래 그 자체, 수송량에 대해서는 점유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면 수송량이 안 들어가면 점유 면적이 클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수송량에 대해서입니다. 양. 그래서 수송량은 많은 거죠. 보통 최소한 4,000에서 8,000 정도가 되니까 최소한 4,000에서 폭이 넓을 때 8,0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량에 비해서는 점유 면적이 적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에 다음 중 8층 백화점 1층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1층은요, 쉽게 어떤가 하면 저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둡니다. 쉽게 탁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보통 어떤가 하면 남성들이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여성에게 지르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그래서 구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석 이런 걸 여기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구 큰 거는요, 제일 보통 2층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2층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1층에다 그런 거 배치해 놓고 2층부터는 일반적으로 저런 것들을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많이 배치해 놓은 것이 2층입니다. 2층, 2, 3층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여성 위주로 쫙 배치합니다. 여성 위주로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남성복 쫙 합니다. 항상 기본이 그거죠. 그래서 여성복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남성복 형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이제 저런 거 해놨죠. 가구 이런 거, 전자제품 잘 안 사가는 것들, 큰 거, 굵직한 거, 시간을 오래 소요되는 거 이런 것들 위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저런 거 있죠. 이제 음식점 이런 것도 해놓고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승객의 시야를 좋게 하는 배치법. 그러면 그림 관계없이 보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시야 좋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좋게 하는 방법은 직렬 배치입니다. 그림 볼 필요도 없고
시야 좋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률 배치. 직률로 배치하는 거. 근데 직률로 배치하면요, 점유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야 좋은 거는 이겁니다. 계속 에스컬레이터 딱 있는데 떡 가고 너무 경사 많이 졌나?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점유 면적이 큰 겁니다. 그래서 시야가 좀 그럼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 내용 쭉 다 보는 겁니다. 시야 좋습니다. 근데 점유 면적이 크죠? 점유 면적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 배치는 점유 면적이 가장 크고요. 시야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번의 교차 배치이죠. 교차 배치는 시야는 가장 나쁩니다. 교차된 게. 그래서 이 교차식이 시야는 가장 나쁘고 점유 면적은 가장 적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기억하면 뭐 그림 안 볼 필요 없고 시야가 가장 나쁜 놈은 교차식, 시야가 제일 좋은 것은 직렬식입니다. 직렬식. 그리고 점유 면적하고는 서로 반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번 백화점 건축 계획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자, 특별 매장과 일반 매장 각각 층별로 아니죠. 특별 매장, 일반 매장 내에 둡니다. 일반 매장 내에 우리가 특별 매장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특별 매장을 둡니다. 미끼 상품을 이렇게 둬야지 거기에 사다가 옆에도 보고 삽니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일 안 하면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특별 매장을 중간중간에 돋버립니다. 일반 매장 속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죠. 그리고 출입구는 도로의 면에서 30m의 한 개의 자소 설치하는 것이 좋소. 그리고 모퉁이는 피하라 했어요. 모퉁이는 쇼윈도우 설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3번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이 상층 매장에 활용하는 데 유리하죠. 그리고 바로 위로 가는 데는 그런 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목적층까지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찾기 힘들게 해놨습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전시장, 연회장 등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3번에 자, 백화점의 평면계획상 가장 적합치 않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의 기준층에 있어서 외부 창을 가급적 적게 계획하고 그래서 거의 외부 창을 안 두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백화점의 진열창은 조명은 가급적 희도를 낮도록 우리가 계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백화점의 고객권은 상품권 동선과 가능한 분리시켜야 되죠. 상품권하고는 자, 항상 분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고객권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수직 동선 설비를 고객 출입구 근접시켜서 동선을 원활한 연결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는 잘 안 보이도록 설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가면 자, 에스컬레이터는 중앙에 둬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배치해 가는 게 틀린 거겠죠. 자, 교차식 배치는 점유 면적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가장 나쁘죠. 그리고 직렬 배치 시험 전유 면적 크나 승객의 시야 개념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속 배치가 전유면이 가장 적은 것은 알죠? 바로 자, 교차식이 가장 적습니다. 교차식보다 적은 놈은 없습니다.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는 24번은 자,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자, 26번에 보시면 자, 이 백화점 매장 면적 중 순수 통로로 쓰이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통로로 쓰이는 면적하고 반대로 가구 배치 소요 면적하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3번에 30에서 50%가 순수 통로 면적이고요. 반대로 가구 배치 면적이 바로 저거죠. 매장용의 가구 배치가 4번에 50에서 70%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 통로 면적은 30에서 50% 설계해주고 그럼 그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50에서 70%가 가구 배치 소유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점을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27번 문제는 백화점, 극장, 호텔 등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호텔, 이 공통 요소라고 했습니다. 공통 요소. 그러면 공통 요소가 되니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호텔이나 자, 다 피난 동선이죠. 피난 동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일반적으로 저거죠. 2번에 자연 채광은 사실상 그죠. 백화점이나 극장은 자연 채광을 아예 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시설이 틀리죠. 극장이나 호텔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시설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고, 외관이나 의장 측면에서도 백화점, 극장, 호텔에 따라서 외관이 약간 다르죠. 설계하는 개념이. 그래서 개념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난 동선은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면 다음 백화점 건물 계획에 대한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그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백화점. 그러면 작은 것에 대해서 조명 및 기계 설비 효율적 이용됩니다. 자,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보통 백화점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인공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조 설비로 자, 여름이든 겨울이든 자, 이 공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기계 설비 효율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 채광이나 자연 환기 계획은 자, 백화점 거의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인공 조명하고 기계 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백화점은 우리가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검토 대상이 가장 적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와 인도와 차도의 분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상시를 위한 완벽한 피난시설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도 그래서 보면 방화 셔터 내려오는 곳에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면 자, 백화점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위치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 출입구 이제 근처에 자, 배치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근처에 배치하면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면 못 팔아요. 목적층까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근처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주출입구는 먼 곳에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중심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어디 보물승부기 있는 거 잘 안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33번에 보시면 자, 다음 중 쇼핑센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쇼핑센터에는 뭘 필요하죠? 커터, 핵삼점, 핵점포점, 핵상점, 핵점포 필요하고 그래서 4번은 관계없죠. 그리고 쇼핑센터의 구성 요소로서 그 세 가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주차장 필요할 거고 주차장은 필요하겠죠. 주차장. 그리고 아니면 전문점들 필요할 거고 전문점이 있죠. 그리고 사회 문화 시설들 있죠. 사회 문화 시설들 이런 것들이 보통 쇼핑센터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문제는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중간에 중단될 것을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 학교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